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1일과 22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000곳이 넘는 농축 수협 산림조합이 수장을 뽑는데요.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2개 조합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11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를 점검하는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현 전남선관위 홍보과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지웅 정명회 사무국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도용 한국후계농 농업경영인 전남도 연합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향숙 여성농업인 전남도 연합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전남에서 제3회 조합장 동시선거 어떻게 실시됩니까? 황수영 과장님. 예, 네. 지금 우리 전남의 경우 조합수는 전부 182개입니다. 그중에 농협이 142개, 수협이 19개, 네. 산림조합 21개입니다. 그리고 예상 선거인 수는 39만 명으로 조합수, 조합원 수 모두 17개 시도 중 전국 최다입니다. 전국 최다군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전국 조합수는 1,347개. 네. 그다음에 조합원 수는 260만 명입니다. 그럼 10%가 넘는 수가 전남에 있고 예, 그만큼 15, 예. 투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지금 여기 모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유권자 단체 대표들 그리고 농협조합장님들의 모임 이 부분의 사무국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나와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 지금 쭉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맞는 소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거운동들을 해보셨으니까. 먼저 이 네 분 패널들의 소감을 차례로 한번 들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먼저 황 국장님, 황 과장님, 어떻게 지금 계속 관리를 해보시니까 이번 좀 소감이 좀 다르십니까? 예, 사실 우리가 이 조합 선거를 위탁하게 된 그 이유도 돈 선거 근절에 있습니다. 네. 근데 1회, 2회 이제 지금 3회째를 맡고 있는데 조합원의 인식은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수치로 나타난 거는 아직도 이렇게 깨끗한 선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실 때도 그렇다라고 예, 예. 하는 것이고요. 김양축 대표님, 직접 현장에서 쭉 이렇게 활동을 해보시고 지금 그 프로필을 보니까 그 지역에서 활동해서 이제 전남 연합회장까지 되셨는데 그동안 수많은 선거들을 이렇게 치러보시고 크고 작은 이 농축협 선거들을 참여를 해보셨을 텐데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 돈 선거는 여전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선관위의 지적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지금 유권자의 의식이 많이 죄송합니다. 네. 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선거하고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지역의 분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연결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이렇게 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뭔가 그 전에 선거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조합장 선거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뭔가 분열을 만드는 그런 기미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에서 이런 선거 자체가 지역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거 똑같은 규모로 네. 이게 분파주의로 이렇게 활동하고 세력 대결로 이루어진다라는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강도영 회장님께서도 쭉 이렇게 지역에서 이 선거들을 활동하시면서 보시고 전국의 다양한 이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번 제3회 지켜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선거운동 시작됐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일반 선거하고 위탁 선거하고는 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인들이 하는 거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깜깜이 선거, 네. 돈 선거 이걸 항상 오면을 쓰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논의를 하시겠지만은 선거법 개정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문제는 역시 현재 선거법에 약간 미비점이 좀 많다고 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예. 있으신 거고요. 지금 정명회에서는 지금 이 부분들 선거 농협 개혁이라든가 주로 이제 농협 개혁이 이제 제도 개혁이 또 포함되지만 이 조합장님들이 중심축이니까 선거 제도의 개혁 이 부분도 좀 보고 있을 텐데 제3회
동시 선거에 정명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저희 이제 좋은 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 저희 정명회가 참여를 하고 있고 네. 이 조직이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협동조합다운 농협을 만들자라는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예. 아까 전에 말씀 나왔듯이 공정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하는데 예. 지금의 선거법이라는 것이 그 부분을 뒷받침하기에는 굉장히 미달하다라고 해서 지난 4년간 저희가 활동을 이제 정명회가 하면서 전국 조합장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을 조사를 한 결과 현직에 있는 조합장님들도 선거 과열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네. 선거법들이 지금 민주적으로 선출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적 절차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 하나하고 예. 또 깜깜이 선거 유권자가 후보자의 어떤 정책과 정견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인데 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경우는 현직 프리미엄이 워낙 강합니다. 뭐 예비자 후보 제도가 없어서 조합장은 이제 재임 기간 내내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조합의 정보들을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확실히 유리한데 도전자는 그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고 자꾸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승리를 해야 하니까 음성적인 네. 선거 유인이 작동을 하는 것이고 깜깜이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회나 정견 발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선관위 위탁 선거, 성과와 과제, 그다음에 농협 개혁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은 황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법 혼탁 선거, 이거는 여전한 것 같다라고 이제 선관위 그 단속 결과에서도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지금 적발 건수라든가 보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전남의 경우 이제 오늘자 기준을 해갖고 제 1회 때가 12건 했고 예. 제 2회 때가 10건. 지금 이제 현재 지금 13건이 지금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수로만 보면 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네. 12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이제 선거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아직도 지금 뭐 돈 선거가 아직도 뭐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 저희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조합장 선거,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전남은 아닙니다만은 홍어 받으신 분 자진 신고해라라고 해가지고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그렇게 됐는데. 그 홍어 받으신 분들이 한 30분 자진 신고하셨다고 그 후속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일반 선거에서는 자진 신고하면은 감면을 해주는데 또 이 위탁 선거인 농협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자진 신고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공직선거와 똑같이 자수를 하면은 네. 모든 과태료는 다 면제가 됩니다. 과태료는 면제가 된다. 예.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전남에서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13건 아까 고발 조치가 된 것들이 다 그런 건입니까? 지금 13건 중에서 7건이 네. 이제 저희가 좀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돈선거 척결 신고 안내문 이런 걸 발송하거든요. 예. 이런 걸 보시고 이걸 보고서는 그중에서 13건 중 7건이 이제 자수를 한 사례입니다. 자수를 했다.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돈 선거에 대한 그 범죄 죄 의식이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돈 선거가 이제 어떤 범죄다 네. 하는 인식이 좀 변환되는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불법 혼탁 선거는 정도로 보면은 그 단속 건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 건수가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걸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뭐 혼탁하다 뭐 이렇게 평가는 내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달라진 점 어떤 부분들 꼽고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달라진 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선거 분위기도 달라진 게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선거법이. 예. 우리 선관위에서도 2번이나 1회 끝나고 2회 끝나고 2번이나 이제 개정 의견을 냈는데도 아직도 계류 중에 있어서 국회 계류 중에 있어서 이제 달라진 건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선거 때 어떤 자수자에 대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인식 변화를 위해서 예. 자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떤 돈을 받고 그러면은 선관위 이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많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다가. 예. 그럼 제2회 조합장 선거 끝나고 나서 선관위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예비 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자 이 부분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비 후보자 제도하고 또 이제 지금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너무 한계가 돼 있어서 그 일반 선거인도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예. 그거하고 또 정책 토론회, 예.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신설하는 것. 정책 토론회. 예, 정책 토론회를 이제 신설하는 거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인터넷하고 문자 메시지 같은 이제 그런 경우도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갖다가 두 번씩 제출했습니다. 근데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국회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개정위원 낸 후에도 국회의원께서 몇 번 이렇게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예. 방금 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지금 보면은 일반 유권자 단체, 농수축협 유권자 단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 정책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연홍에서도 지금 계속 정책 제안들을 하고 계시죠. 네네. 예, 어떤 부분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지금 사실 현 조합장님들의 유리한 이런 제도를 공약서라든가 예. 그리고 현수막 설치라든가 그리고 이런 토론회나 정견 발표를 통해서 그 후보자를 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 예비 후보자 그러니까 신인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거를 네네. 해소해 달라라는 그 측면을 주로 강조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역에서 이런 농수축협 선거 조합장이 되려고 하는 인재들은 많이 있죠. 리더들, 젊은 리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지역 아직은. 인구. 네, 아무래도 지역에서 예.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 많이 하시는 유지 되신 분, 그렇게 젊은 층은 사실 없다고 보죠.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네네, 것이죠. 쉽지 않죠. 예.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알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또 범위가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합장으로 나온다는 건 힘든 상황이죠. 뭔가 그분에 대해서 명성이 어느 정도 쌓여야만 예.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런 경력이 좀 쌓여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강 회장님, 지금 절대적으로 보면은 이 예비 후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도들이 좀 도입이 되면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은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시인들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근데 예비 후보를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선거에서는 가족까지도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혼탁 선거는 좀 방지가 될 것 같고 지금은 음지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양지를 좀 끌어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법 개정이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음지에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해 버리시면은 굉장히 이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위탁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들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하나만 말씀을 해주시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것은 선거의 잘못이 아니고 네. 위탁 선거 저희가 이제 계속 이게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 예. 실은 대부분 불법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조합원 명부라든지 연락처 이런 부분도 실은 명부만 주고 연락처는 안 줘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신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후보자들 가면 다 가지고 있어요. 연락처까지. 그럼 거의 불법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합법적으로 연락처까지는 최소한 줘서 예비 등록한 다음에 예.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성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명회에서는 조합장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연락처 방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연락처 같은 경우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네. 주지 않도록 돼 있는데 네. 사실상 보면은 굉장히 현직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이런 부분에 공감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 공감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장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누군지
일상적으로 훨씬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예. 사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상태고 좀 마음만 먹으면은 조합원의 연락처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또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제 도전자로서는 누가 조합원인지 사실 알 수 없거든요. 지방 선거는 대부분 그냥 주변에 드러나 보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예. 네, 유권자인데 없다 보니까 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명부를 이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예.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법과 어긋나는 행동들을 할 유인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현직이지만 조합장님들 현직이지만 그 국회에 이건 위탁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야 농협이 좀 더 민주화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직 조합장님들 입장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선거 운동 방식일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그런 부분들에 그 조합장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제 3월 8일 날 실시되지 않습니까?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요. 그 황 과장님께서 이번 선거에서 전남 그 투표권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우리 전남 같은 경우 39만 명이고요. 예, 전국에는 260만 명입니다. 전국에는 260만 명. 그래서 전국 대비 15% 정도를 우리 전남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15% 정도요. 예, 예. 역시 농도 전남답습니다. 농업인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투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당일날. 예, 지금 이제 그 우리 전남 전 지역에 이제 투표소가 254개, 그다음에 특별 투표소가 22개에서 좀 더 총 276개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예. 그래서 부재자 투표는 없는 것이죠. 예, 부재 예. 투표는 없고 이제 거소 투표는 있습니다. 거소 투표는 있고요. 예, 예. 그러면 한 시군당 한 개 설치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요, 시군의 그 읍면마다는 전부 다 한 개씩 설치가 되고요. 예. 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강제성 없고 이제 협의해서 네. 한 개를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전체적으로 그 당일날 시간으로 보면 몇 시에 투표가 시작돼서 몇 시에 끝납니까? 그 투표는 이제 아침 7시에 시작을 하고 네. 5시에 이제 투표 마감이 됩니다. 오후 5시. 그럼 예. 당선자 윤곽은 대체적으로 한두 시간 안에. 예, 2시간, 한두 시간이면은 예, 예. 선거 인수가 많지 않아 갖고 네. 한 7시, 8시 정도 되면 끝납니다. 이번 그 동시조합장 선거도 마찬가지로 이 무투표 당선자의 경우는 활동을 못 합니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예, 무투표가 되면 이제 어차피 당선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선거운동은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뭐 현수막 내걸 필요도 없고 감사 인사할 필요도 없는 예,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전남 지역 경우 이제 51개 조합이 이제 무투표다가 지금 이제 당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거 절차, 투표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죠. 지금 그 투표 절차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이 그 먼저 그 이제 본인이 투표할 수 있는 그 투표소가 그 본인 선거인명부가 등재되어 있는 그 관할 시군의 투표소거든요. 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주민등록지가 만약에 목포로 돼 있으면은 목포시 안에 있는 어느 투표소나 가서 투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투표 절차는 사전 투표, 공직선거 사전 투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증, 예. 그 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투표소에 가시면은 네. 투표소에 가시면은 이제 그 스캔을 하고 신분증을 스캔을 하고 또 서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투표지를 이제 투표 용지를 출력을 받아서 이제 투표를 하고 기표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투표하면 오면 됩니다. 이번에는 투표소들이 대부분 어디에 설치됩니까? 예, 요번에는 이제 그 조합에도 설치가 되고요. 네, 1층. 예, 전부 다 2층. 1층에 예.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공직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읍면 동안에도 여러 개의 투표소가 이제 설치되기 때문에 네. 투표소 이제 확보에 상당히 애를 먹는데 이번 뭐 이제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읍면마다 하나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 예.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밖에 이제 투표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똑같이 인증샷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예. 무효 투표가 되는 똑같이 적용됩니까? 예, 공직선거하고 똑같이 이제 예.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찍은 사진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네. 또 뭐 인증사를 찍어서 해서 보내주는 건 다 이제 위법이 됩니다. 기표소 내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도 또 안 금지입니까? 됩니다. 예. 보통 그 공표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물론 이제 공표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네. 일단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걸 예. 뭐 자기가 삭제를 하거나 이제 상관없는데 그걸 이제 뭐 SNS에 올리거나 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그 순간에 이제 그 위법이 됩니다. 예, 일단 찍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 기표소 안에서. 예, 일단 안 찍는 것으로. 투표소는 상관이 없는데. 예, 밖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투표 절차까지 이제 좀 알아봤고요. 선관위 위탁 선거가 지금 실시되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 지금 그걸 한번 들려주시죠. 지금 17년이 됐거든요. 보면은 2005년부터 우리가 그 위탁 선거가 진행됐다고 그렇게 제가 오늘 저희 MBC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예, 이게 이제 그 조합장 선거가 이제 1961년도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있었고 네. 88년도에 이제 그 직접 선거로다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직접 투표로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 2005년도에 이제 우리 선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제 했는데 그때 위탁하는 그 취지는 이제 돈 선거가 너무 만연해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예. 이제 선관위에 이제 위탁을 해서 선관위가 관리를 함으로써 좀 돈 선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선관위에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는 예. 이제 동시 조합장 선거가 됐는데 이게 이제 2005년도에는 이제 조합 선거가 이제 각 조합별로 다 이제 그 선거 일자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투표율도 좀 낮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2015년서부터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갖고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동시에 하는 동시에. 거로다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3회째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회째 이렇게 진행해 보시고 위탁 선거가 17년이 됐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조합원의 인식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인식 변화를 알 수 있는 게 네. 이제 뭐 이렇게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여론조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1회 이제 조합장 선거 제1회 조합장 선거 끝나고 우리 이제 선거관위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뭐 70%가 이제 그 달라졌다. 달라졌고 예. 또 뭐 90%가 뭐 후보자가 뭐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고 또 2회 때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인식 변화는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그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이제 뭐 고발 건수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이렇게 비슷하게 가갖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자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음지에 있던 게 자꾸 양지로 나와갖고서 이제 이게 이제 비록 수치는 이제 비슷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깨끗한 선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자수니까 이걸로 봤을 때도 유권자들이 조합원들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 농협 조합장들도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동시 조합장 선거의 혜택을 좀 보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선거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이전에는 이제 조합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네. 사실 지역 사회가 좁기 때문에 공정하게 진행되기보다는 그냥 이제 봐주기식으로도 될 수가 있고 그냥 예. 넘어가는 방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위탁을 해서 선거를 함으로써 이게 공직선거에 준한다. 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처벌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런 이제 공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계셔서 네. 이전 선거보다는 이제 달라진 점이 분명히 인식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직선거법 아까 전에 법의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현직이시니까 네. 현직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세요. 또 인정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직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고 네. 본인이 선거에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고 도전하는 후보자보다 더 정책적으로 또 뛰어나고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현직에게도 유리하거든요. 네, 잘하는 조합장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선거법의 미비 때문에 정책 선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손해를 본다 오히려. 예를 들면 그런 정책 자료집을 말씀을 내서 배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도 없어지고 공보물은 내게 되어 있는데 예. 좀 더 이제 공직선거처럼 적극적으로 정책 토론을 하고 네. 이것을 이제 유권자가 어떤 후보가 더 좋은 정책을 내고 나한테
우리 조합에 좋은 정책을 펼치는지 비교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런 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이제 자신 있는 현직 조합장님들은 정책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운영해야 될 조합의 리더십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조합원들에게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기회마저도 박탈되는, 봉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네, 있다는 선거 기간 것이죠. 동안에 선거 기간 동안에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권자 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초청해가지고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동시 선거 전 상황이어서 저기 하는데 보통 이렇게 지역의 청년회 주관으로 해서 후보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위원회 우리 선관위 위탁하기 전에는 이제 각 농협에서 각 네. 농협 단위마다 정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마다 그 정관회나 이런 거에서 이제 합동 연설을 하는 조합도 있었습니다. 아, 각각의 선거운동 방법을 각각의 이게 다르게 이제 선거운동 예.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이제 유권자 단체 분들을 어떻게 보면 모신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정책 제안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토론이 활발해지는 지역,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강도영 회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류의 제안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그 농협 지역본부하고 저희가 이제 공명선거 캠페인하고 지금 현재 계속 지역별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을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깜깜이 선거라는 게 후보자들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책 토론회, 합동 연설회 이런 부분은 옛날에 있던 게 오히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은 게 없어져서 네. 반드시 이런 거에 다시 부활이 돼서 깨끗한 선거를 달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제도적 미비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다시 부활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을 알고 찍을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좀 인식 변화는 분명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제도적 뒷받침이 분명히 돼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또 여성농업인회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젠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특화돼 가지고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 선거운동 방식이라든가 활동 네. 기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저도 이번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네.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우리 여성 조합원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전국적으로 여성 조합장님이 8분이 계시더라고요. 8분이요. 네. 네. 근데 임원 비율은 한 19% 정도 이 정도 되는데 대의원은 32% 정도 되고요. 임원은 30% 정도 되는데 조합장에 출마하시는 그 예.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농협에서 정말 여성 농업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네.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네. 직원 수로 봤더니 한 40%가 넘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농협 직원 수로만 보면. 안 그런가요? 예.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네, 그렇죠. 뭐 정명회에서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선거 제도의 미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차별에도 이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선거제도를 폐지하자는 그런 분들도 좀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 단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실은 그전에는 이게 이제 간선절에서 대의원들이 조합장들을 뽑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때는 오히려 쉽게 해서 그 당시에도 돈선거가 상당히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직접 선거를 요구를 해서 실은 이제 이뤄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된 부분인데 이걸 선거를 없앤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방법인 것 같고 네. 선거운동 방법이나 규정들이 지금 불법과 불공정을 양산한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들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탁선거법을 개정을 반드시 해서 네. 좀 공정한 선거가 되고 평등한 링에서 선거가 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법 개정이 우선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좋은 농협 만들기 운동본부에서는 지금 선거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의미지 선거제도 폐지에 대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 네. 워낙 상식을 좀 뒤집는 이야기라서 일단은 농협이 협동조합이잖아요. 예. 네, 협동조합의 핵심은 조합원 민주주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이 직접 조합원 공동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경영을 하고 조합을 운영할 조합장을 뽑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민주주의에 반하고 협동조합 원칙에 반하는 그런 방식의 주장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네. 협동조합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선거 오히려 투표해가지고 네. 오히려 더 혼탁해지는 거 아니냐, 더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일종의 약간 이제 푸념인 것 같고요. 푸념이신 예. 것 같죠? 오히려 이제 저희 쪽에서는 네.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이 자기 조합이라는 인식을 갖고 또 조합장이 자신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게 내 조합이고 내가 선출한 조합장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적인 선거의 토대가 마련됐을 때 예. 그런 것들 인식이 훨씬 더 고양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조합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조금 더 보태드리면은 지금까지 이제 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이제 농협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조합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거나 그래서 네. 조합원 뭐 그들만의 리그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하는 방향이 주로 이제 전문 경영인들에게 권한을 이제 분산해주는 방향으로 갔는데 네.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경영인들이 사실은 직선된 분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다른 문제점들이 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권한과 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직선제적 요소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운영의 방향성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협동조합 선거 제도를 방금 이렇게 민주성에 방점을 두고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 핵심 요소가 그럼 역시 토론이 될 텐데 예. 참여와 토론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대한 제도들을 제안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일단 핵심적인 것은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정책 토론회 하고 네. 합동연설회 같은 것도 좋고 예비 후보자 제도가 또 도입이 된다면은 그 전부터 조합 행사장들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공식적으로 현직 조합장과 그리고 이제 도전하시는 이제 예비 후보자가 그때는 되겠죠. 네. 그 분들이 정견들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을 알리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인 거고 자꾸 공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또 네. 조합원들이 다 이렇게 어디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고 또 다 유권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도전자든 현직 조합장이든 현직 조합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장받고 있는 거죠. 예. 조합원들과 일상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기회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한다. 자꾸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차단하고 양성화하고 공공성을 높이고 공직선거에 준하도록 이렇게 예. 가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그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거기에 이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계속 교육을 하는 것이 핵심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그 교육의 장들이 어떻게 보면 토론의 장이 돼야 되는데 네. 그 기회를 선거 기간 동안은 원천 봉쇄하고 이 리더가 어떤 분인지를 도대체 어떤 분이 우리 4년간 우리 조합을 책임질 리더인지를 모르게 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기까지 할 때는 모두가 이렇게 공감하면은 대부분 정책이 수용이 되고 제안이 되더라고요. 근데 유권자 단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제도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강도영 회장님? 제가 봐서는 이제 지역 선거 이제 조합장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게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가요.
관심도가 줄어든다. 관심도가 줄어들고 또 선거가 다가오면은 이게 또 다시 또 잠깐 올라왔다가 또 끝나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현직에 있는 분들이 조합장님들이 어쨌든 지역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또 관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서서 이거 좀 법 개정을 해달라고 꾸준히 좀 요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선거 끝나면 저희 한농연에서는 이 저 위탁 선거에 대해서 법 개정을 좀 꾸준히 지금 다음까지는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 지역에서 여성의 비율이 그렇게 높아지는데 전국 1000곳의 조합 가운데 8명만 조합장이다. 이것도 조금 황당한 데이터의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고 그 에너지가 덜 들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 방식은 개발이 돼야 된다. 여기에 공감하시는 거죠? 네, 그런 개발도 필요하지만 네. 아직 농촌 사회에서 여성이 그 사회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아직 조금 인정을 좀 덜 해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가부장적인 여건이 뭐 네네. 좀 존재를 하고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예. 있어서 여성이 조합장이나 임원이나 이렇게 출마를 하려면 뭔가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네. 자격 갖추는데 문제점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일정 정도의 경력이 그렇죠. 필요한데 네네. 그 경력을 하기까지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전국의 조합장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려고 하는 부분들 이 돈 선거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일반적인 시청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 자리가 굉장히 탐나는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공감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조합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억대의 연봉과 인사권 그리고 그 경제 지도 사업의 권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협동조합이 선거 동시 선거로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공명선거가 필요할 만큼 이렇게 엄정하게 치러지는 것이 요건이 됐을 때는 그만큼 책임 경영을 하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됐을 텐데, 자, 그렇다면 책임 경영에 이게 동시선거가 도움이 됐는지 이 부분 한번 또 토론 한번 해보시죠. 강도영 회장님 어떤 것 같습니까? 지역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전국적인 사례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조합장들이 이제 책임 경영을 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조합원들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근데 현재 상임 조합장, 비상임 조합장으로 나눠져서 연임 관계도 그렇고 책임 소재도 비상임 조합장님들은 좀 책임이 약해요. 네. 대부분 상임사 제도를 둬서 상임사가 대부분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하고 똑같은 책임을 줘야 된다. 예. 이제 아무래도 책임이 있다 보면은 책임감이 있어서 좀 공정한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진짜 조합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선거제도 개선을 해서 상임 비상임 구분 없이 네. 똑같이 이렇게 책임을 좀 묻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연홍에서는 이 책임 경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실현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역 전체적으로 이 의견들을 들어보시면 어떤 의견들을 갖고 말씀하시던가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그래도 전문 경영인으로서 네.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 출마를 하시고요. 또 유권자들이 그런 분들을 선택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좋은 농협 만들기 운동본부에서도 보면은 이 책임 경영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거제도를 통해서 아니면 이 조합장들에게 강조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책적인 제안도 하실 것이고요. 이론적 토대도 제공하실 텐데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위탁선거법 진행되면서 네. 훨씬 공론화되고 공식화되면서 조합원들이 우리가 뽑은 조합장이다 그런 네. 것들이 공식화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선출된 조합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적인 요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증진이 되어서 책임 경영에는 이렇게 선거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사실
비상임 조합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취지가 자산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은 2,500억. 예, 2,500억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조합장 분들이 이제 농민조합원으로 시작을 해서 대부분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 네. 사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둬서 상임이사, 전문 경영 있는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전문 경영인들의 역할이. 예. 그렇지만 그러면서 비상임 조합장으로 만들었지만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비상임 조합장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권한과 이런 책임들이 감소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여전히 실제로 조합장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신다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이런 들었습니다. 부분들이 오히려 네. 비상임 조합장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권한이 적다는 이유로 연임이 무제한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생기고 민주주의에 좀 반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임 조합장이든 비상임 조합장이든 그런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이 같다면 오히려 네. 제도가 그것을 못 따라주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좀 동일하게 해가지고 권한을 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희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중 이사회를 좀 도입을 해야 된다. 이중 이사회라는 건 어떤 이중 개념입니까? 이사회는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필요하죠. 네. 전문 경영인들이 필요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전문 경영인에게 권한을 몰아다 주면은 이분들이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경영인이기 때문에 자꾸 경영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조합원의 권리가 좀 보장이 좀 안 되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이 조합원의 대표로 선출돼서 조합원의 권리를 전문 경영인들이 반영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예. 감독을 해야 되는 역할을 조합장에게 주고 네. 전문 경영인은 경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것이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합장이 조합원을 대신해서 경영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좀 가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각 조합의 자율성과 그다음에 동시 조합장 선거가 주는 획일성 이것이 이제 부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책임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체적으로 보면은 그 선관위 입장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보시면 이 책임 경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동시 조합장 선거가요. 아무래도 이 정책 자료집이라든가 공약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3월 8일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그거는 기대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유권자단체 얘기를 먼저 듣고 차분히 또 토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도영 회장님. 예. 이번 3월 8일 동시 조합장 선거에 저희 농민 조합원들이 거는 기대가 실질적으로 크거든요. 네. 지금까지와 선거와는 좀 틀려야 되고 실질적인 농민 조합원의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도덕성과 자질, 우수한 정책 능력을 겸비한 능력 있는 조합장의 역할은 두말 나위 없이 막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혈연과 시연에 얽매지 않는 선거, 또 돈 선거가 아닌 깨끗한 선거, 후보자 개개인의 정책 공약을 면밀히 좀 살피셔서 정말로 우리 전남 지역 조합원들을 위한 이런 조합장들이 선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절히 원하신다고 들어서. 네. 김영숙 회장님, 지금 네.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작은 지역에서 네. 정말 그 어떤 선거보다 이 조합장 선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십니까? 네네. 네. 예, 유권자이면서 주민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선거고요. 정말 지역의 분열이 아닌 생활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정말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신 조합장님이 당선되셔서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촌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불편하다라고 하신 표현 같은 네네.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조합장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지방 선거의 확장판 아니면 축소판 이렇게 네네, 작용하기 그렇죠.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맞습니다. 예. 네네.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지역 신문에 보면 예. 그렇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는 보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보도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역할도 그만큼 네네.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네. 예. 정명위에서는 지금 이 3월 8일 이 동시 조합장 선거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농협 개혁 운동을 지향하는 네.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동시조합장 선거도 그렇고 이제 조합원이 직선으로 해서 조합장을 뽑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엄청난 농협 민주화 운동, 역사적인 농협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쟁취해낸 것이고 네. 이전에는 국가의 지배, 국가의 정책을 그냥 일방적으로 따르면서 농민들의 이익을 많이 희생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국가기관과 같은 농협이 그 88년 직선제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장으로 열린 거거든요. 이것은 그 이후로 35년이 흘렀고 네. 사실은 위탁 선거가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한편으로 또 보면은 조합 스스로가 선거를 못할 정도로 네. 혼탁하고 여전히 과제가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농협 개혁의 과제가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선거가 이 농협 개혁의 첫 시작점이잖아요. 네. 이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조합원분들부터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돈 선거가 결국 조합을 망치는 길이거든요. 네. 본인한테는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조합의 전체적인 의사를 왜곡함으로써 좋은 후보가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예. 그것들을 인식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번 또 선거를 통해서 공정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후보자들이 좋은 후보자가 당선이 네. 되어서 당선 이후에도 그 농협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운영하는 일들이 계속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될 협동조합이 스스로 선거할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선관위 위탁 관리까지 받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아프게 와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선관위에서 지금 저희가 이 토론하는 내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돈 선거 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고요. 나머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월 8일 선거 운동까지 앞으로 11일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 당일까지 11일 동안 선거 운동 관리를 하실 때 단속하고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쟁점이 돈 선거일 텐데 어떻게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 전남 선관위에서는 먼저 그 광역 조사팀을 갖다 3개 권역으로 해서 3개 팀으로 다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 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을 갖다가 그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우리 광역 조사팀을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위원장명의 그 돈 선거 척결 안내문을 갖다가 전 조합원한테 이제 2회를 발송합니다. 네. 예, 그리고 현재 그 전 현직 조합 임직원, 이장, 어촌계장 등 280명을 갖다가 280명을 조합 선거 지킴이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또 공정선거 지원단 158명도 그 신고 제보 활동하는 등 그 상시 그 단속하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직원 모두는 그 돈 선거 척결의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서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네. 그다음에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후보자는 그 깨끗한 경쟁으로 네. 유권자는 현명한 선택으로 희망찬 조합을 만들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조합, 행복한 조합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이 동시 조합장 선거가 점점 이렇게 투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자수하신 분들이 그렇게 좀 많이 스스로 이렇게 자진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11일 동안 동시 조합장 선거 기간 내내 이렇게 깨어있는 유권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저희 바람을 끝으로 우리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지역 경제 공동체의 중심축인 협동조합의 리더를 선출하는 것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깜깜이 선거로 불릴 만큼 선거운동 방식이 현직에 유리하다 보니까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돈 선거와 향응이 오간다는 지적은 이번 선거에서도 선관위의 적발 건수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맞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거 과정은 공정하고 신뢰와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리더들이 선출되기를 바라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